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월요일 첫날인데요. 예,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상승했고, 나스닥 선물도 현재 1% 이상 올라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쌍바닥 패턴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 쌍바닥 패턴이 물론 여기서 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저점은 잘 안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갈지 아니면 또 롤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트럼프가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관세 가지고 방향성을 알 수 없는 내용을 자주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또 내일은 뭐 반도체 관련 관세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한두 달 있다 한다고 그러고 어떤 달은 뭐 1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마음이 상당히 급하게 바뀌면서 예, 관세 카드를 오래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1487원까지 갔다가 현재 1420원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급락이 나왔고요. 그만큼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전했더니 달러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서 앉아서 환차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 또 한국에 투자하면 수익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안 사고 공매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좋다 말았네. 트럼프의 변덕. 애플도 삼성도 미래를 점칠 수가 없어요.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도 한두 달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썼는데 트럼프는 월요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새벽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구체적인 답이 나오겠다. 이게 뭡니까? 이 관세가 보편 관세 있고 품목별 관세 있고 상호 관세 있고 뭐 관세가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뭐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 품목별 관세에 걸리면 그거는 상호 관세는 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관세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얘기하겠다 하는 건데 일단 기본 원칙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한다. 이게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뭐 트럼프 때문에 시끌시끌 할 거는 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뭐랄까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 전망도 3번에서 4번 최소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나쁘지 않겠죠. 오늘 알테오젠도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한 3%, 3.3%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틀림없이 여기 머지않은 장래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급등으로 올라가면 빨리 부러져요. 급등으로 올라가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시총이 이제 1이잖아요. 시총 1이니까 아무래도 반등이 쭉쭉쭉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또 다시 또 부러지니까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꾸준하게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린 건데 주담과의 대화. 뭐 알테오젠 주담이 얘기한 건데 기본적으로 키트루다, 산도즈, 에너투,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열티, 판매 로열티 수치 문구가 다르다. 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딜의 판매부터 로열티를 받나요? 할 때 맞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판매부터 로열티를 받습니다. 대부분 판매 시작부터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원래 로열티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를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판매 마일스톤이 있고 그다음에 판매 로열티를 플러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마일스톤이 원래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번에 판매 마일스톤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나올 거고 판매 여기에 로열티를 또 플러스했으니까 가장 큰 거는 키트루다에 나오는 금액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도주와 에너트는 어떻게 되냐 할 때 산도주 쪽은 좀 비밀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잘 안 해줬고요. 에너트는 바로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랑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럼 언제 마일스톤을 받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이전 단계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이 임상 허가가 떨어지고 판매하기 전에, 판매 전에, 판매가 시판 허가되고 판매가 되잖아요. 판매 전에 대부분 마일스톤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5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시가총액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수천억 정도 되고 여기는 6천에서 7천억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조 단위로 되고 뭐 1.5조, 2조 원대 최대 2조 원까지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이 들어가요. 계약금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 로열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로열티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최소 5년 동안 영업이익이 급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영업이익이 급성장하는 기업이 그가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동안 영업이익이 급성장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면 여기 좋아질 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주가에 반영되면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이겠죠. 이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가 좀 인하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그럴 때 좀 반영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무르익을 때 이럴 때는 지금보다는 펩트론 보셨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꾸준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만히 계시면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판매 시작 전에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또 이렇게 쌓이면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로열티나 판매 마일스톤이 생기면 현금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가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찍히는 시점부터는 지금 주가 탄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빠르면 올 하반기에서 10월 달에 이제 마일스톤 들어오니까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 그러니까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요때 좀 탄력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죽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년의 가치를 언제 반영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언제 내가 나와야 될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5년 정도 이상 좋아지는데 최소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 올라갈 건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가격이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차하고 딴 거로 갈 거냐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알테오젠을 깔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많이 변하고 있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뭐 생물보안법도 뭐 재추진한다고 하고 또 동물을 임상실험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도 간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들에게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하나하나씩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거죠. 자, 이거죠. 이제 FDA가 최근 나온 건데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일 날 발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동물 학대라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 실험을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3D 생체 모델 요거를 그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동물 실험이 없이도 임상으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가노이드. 요 새로 나오는 이제 용어는 아니고 과거부터 쓰이던 용어인데 그전에는 동물 실험을 했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3D로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미니 장기, 옛날에 뭐 인공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약간 틀린데 체세포를 이용해서 3D 프린터처럼 배양을 해가지고 요거를 거의 무슨 암을 요거에 맞게끔 만들어서 여기다가 임상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와 관련된 여기 보시면 사람 장기 수준의 여기 독성 반응 관찰을 할 수 있다. 이 오가노이드가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거 좀 길게 말씀드렸고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송방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련 종목이라고 있었죠? 티바이오 T바이오 앞에 생략하고 T바이오도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요 종목 공부하느냐고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아무튼 요거 오가노이드가 이제 새롭게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부각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AI 신약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반응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동물의 윤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오가노이드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신다면 좀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 바이오시밀러의 지름길 열어줬단 말이에요. 요게 그 보시면 유럽의 의약청 EMA가 바이오시밀러 국내 바이오 업계가 수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품목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간소화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삼상 실험 없이도 품목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삼상에 들어가는 게 최소한 2천억 정도 들어간대요. 2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이제 9월까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 한 6월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이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유럽 의약품청 EMA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쉽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입한다. 왜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를 넣어주냐면 효과는 거의 95% 정도 되면서 약값이 떨어져요. 약값이. 기본약이 100이라면 거의 한 2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요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특허를 어떻게 해요? 연장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요게 이제 컵세틴 유방암하고 위암 치료제인데 요거 벌써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또 한번 주목해 보시고 또 이제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에이프로젠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좀 가격이 좀 쌀 거예요. 1,000원도 안 돼요. 이번에 액분을 해가지고 그럴 건데 1,000원 밑에는 동전주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지금 품목 허가 신청을 이제 휴미라 같은 거 지금 하기로 했고요. 이제 기술력이 좋아요. 이게 또 에이프로젠이 옛날에도 되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렬은 원가의 5분의 1 싸죠. 헙세티는 4분의 1 원가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에이프로젠도 이거 부각될지 안 부각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기업은 뭐 셀트리온이죠. 뭐 시밀러는 셀트리온하고 한국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작은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키트루다도 임상 여기 착수한다고 하는데 키트루다는 하면 안 되는데 특허가 연장돼 갖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유럽에는 69개의 의약품이 특허권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 큰 장이 온다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또 한번 테마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 호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2차 전지랑 비슷하게 바이오 섹터들은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마다 약간 요즘에 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라운드로 해 가지고 바이오가 쭉 올랐다가 또 쭉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관세 앞을 모르는 관세 얘기가 나올 때 관세에서 조금, 물론 뭐 관세 의약품에도 매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조업체들하고 좀 연관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바이오 기업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알테오젠하고 관세랑 뭔 상관입니까? 그죠? 뭐 조금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 갖다 주면 관세 붙는 거, 뭐 그런 거 품목 관세에 나올 수 있는데 그 품목 관세 의약품은 대부분 우리 그 펜타닐인가요? 펜타닐, 그거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쪽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보안법도 다시 한번 재추진해서 중국 기업들을 좀 잡아서 우리나라의 그 CDM 업체들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도 3상까지 안 가도 허가해 주겠다. 유럽이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하반기는 또 금리 인하까지 해준다라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매도, 최근에 외국인 공매도가 뭐 1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친 거 보면 대부분 2차 전지에 많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에 뭐 셀트론도 있는데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상위에 2차 전지 섹터들의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HLB, 셀트리온도 있고 그 밖에 뭐 삼천당제야, 벤백수도 있네요. 벤백수 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는 한동안 나올 거예요. 나오고 어느 정도 시장이 내성이 생기면 아마 공매도에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오니까 쭉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빠질 때 또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유동성이 하반기에는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렵게 반등이 나왔고 땅바닥 패턴이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바이오 섹터들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시장 상황이 또 뭐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또 뭐 AI 갔다가 뭐 갔다가 막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구간이니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계속 꾸준히 좋아지는 구조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변호선 심하니까 딱 먹고 나오는 것도 좋은데 대신에 이제 그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만 해버리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막 올라가는데 나는 올랐다 떨어졌다 이익 봤다 손해 봤다 이익 봤다 손해 봤다가 또 시장 빠지면 손해 봤다 이렇게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타이밍이구나 이럴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좀 나쁜 거 말고 좀 괜찮은 것들 그리고 충분히 호재가 나올 수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올라갑니다. 굳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종목의 포지션을 100이다 그러면 최소 한 60% 이상, 60% 이상은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30에서 40%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거의 한 80% 정도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20% 가지고 매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대 3이다, 6대 4다 했을 때 8대 뭐 2다. 근데 결국에 이 중장기적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더 크게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잖아요. 뭐 6개월 지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벌어요.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별로 빠질 때 안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니까 결국에는 좀 중심적으로 갖고 갔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쪽을 좀 많이 가져갔던 분들 밖에 또 다른 바이오 업체들을 가져가서 수익이 나왔을 때 꾸준히 먹고 수익 낮췄던 분들이 지나고 보면 수익이 나더라. 계좌가 크게 성장하더라. 그렇게 2년, 3년, 5년 만나면
계좌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늘어나 있더라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단타로 접근하시면 평생 단타 치셔야 돼. 그래서 수익 나시면 어우 대한민국 0.5% 1%도 아닙니다. 0.5%에 본인이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0.1% 1%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똘똘한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니까 최소 10년 될 수도 있는데 5년 동안 5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다가 배팅해 놓고 기다리는 게 언제 얼마큼 선반영되는 거냐 이거를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결국에 시대가 지나고 보면 그런 거는 뭐 1억 투자하고 뭐 5억도 되고 10억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해갖고는 1억 됐다가 2천만 원 됐다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됐다가 또 1억이잖아요. 해보니까 결국에는 좀 성장성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다가 좀 시장이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수익을 가져가고 또 그럴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또 배팅하고 그런 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했던 분들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옛날에 한 1억 정도 됐다고 하면 이렇게 뭐 5억에서 뭐 10억도 금방 갑니다. 우상향을 유지했으면. 그죠? 여러분들 1억으로 10억 만들고 싶잖아요. 1년 만에 됩니까, 그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1%도 아니에요. 0.5%? 여기입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분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옛날에 1억 가지고 50억, 60억 만드신 분들 많이 봤어요. 주위에.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론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희한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톤방에 오시면 그렇게 제가 아는 방법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늘려드리겠다라는 모토로 스톤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막 올라가는 것들 살 걸 이러지만 못 먹어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시장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이오 섹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계좌를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